안녕하세요. 저는 제약현직자입니다. 저는 초봉 4,500 메이저 제약회사 QA 부서에서 4년 경력을 쌓은 현직자 출신 제약현직자입니다. 오늘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여기 띄워드릴게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베스트 5 질문을 또 들고 왔습니다. 저번 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날것의 컨텐츠, 원고가 없는 상태에서 애드립으로 즉석에서 라이브 하듯이 뿜어내는 거기 때문에 두서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 좀 방대한 양을 말씀드릴 수 있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솔직한 그 말투와 그리고 진솔된 얘기가 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5개 질문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QA는 신입을 잘 안 뽑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어느 회사나 계층이란 게 존재를 합니다. 신입사원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경력사원도 필요로 하고, 관리직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팀장직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계층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각자 계층에 맞게 주어지는 역할이 있어요. 만약에 경력직만 있는 회사가 있다고 쳐보면은 신입사원들이 해야 할 업무들을 경력직이 처리를 해버리면 또 불만이 쌓이고 밸런스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부서나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관리직, 팀장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왜 QA는 신입을 잘 안 뽑는 것 같을까요? 그거는 일단은 QA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 팀원 수가 적습니다. 팀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자리가 적어요. TO가 적어요. 그래서 다른 팀 QC나 생산보다 더 적게 뽑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한 인원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경력직이 만약에 비어요. 경력직이 막 이탈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경력직을 뽑는 거고요. 신입이 많이 부족한 시기가 왔어요. 그러면 신입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신입을 뽑느냐 경력직을 뽑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QA는 신입을 잘 안 뽑는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단편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QA로 신입 입사했고요. 제 동기 3명이 있었고요. 같은 팀에. 다른 팀에 QA는 또 3명인가 4명인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입을 많이 뽑는 시기였죠. 이런 타이밍이 맞물리는 게 있기 때문에 신입을 잘 안 뽑는 것처럼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입사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그 회사가 이전 채용 시기에 신입을 많이 뽑았다면 이번 시기에서는 신입을 많이 뽑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일일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의 상황까지 어떻게 캐가면서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입사 지원을 하면서 오늘 합격 확률을 높여갈 수밖에 없어요. 취업에는 우리의 스펙이나 자소서뿐 아니라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그 시기마다 다를 수가 있다.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처럼 매년 같은 인원을 뽑는 게 아니고 필요한 인원만 뽑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런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입사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대학원 갈지 취업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과가 저는 바이오 관련 학과인데 교수님들이 항상 취업하려면 대학원 가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취업하려면 대학원을 무조건 가야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가정 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취업을 빨리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학사도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많더라고요. 그게 QC, QA 생산이었죠. 그래서 저는 학사 취업을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사로서도 취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QC, QA, 생산 이렇게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학원까지 가서 나는 연구 직무가 잘 맞는 것 같다, R&D 쪽이 잘 맞는 것 같다 하시면 대학원을 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면접 때 전공 질문이나 직무 관련 질문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인데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전공이나 직무 관련 질문은 양이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질문이 나올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최대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그 면접 답변을 이끌어야 됩니다. 보통 전공 질문은요, 꼬리 질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이력서에 학과 같은 게 적혀 있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학과에서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배웠냐, 어떤 과목을 배웠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때 내가 제일 자신 있었던 또는 면접 전에 준비해놨던 과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미생물학이었다고 쳐볼게요. 미생물학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꼬리 질문이 또 올 수 있겠죠. 미생물학에서 뭐 미생물학을 뭐 어떤 걸 배웠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런 걸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정도 준비해 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진짜 지엽적인 걸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잘못 걸린 거죠. 면접관님이 되게 잘 아는 전공 과목이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엔 어떡하냐? 그때는 주의하실 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게 다 티가 나거든요. 티가 나고 회사에서는 보고할 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진짜 진실되게 진실되게라기보다는 진짜 팩트대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혀버리면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고 같이 일하고 싶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확인해 오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꼬리 질문을 유도해라. 두 번째는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진실되게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확인 후에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이네요. 네 번째 질문은 공백기입니다. 제가 공백기가 있는데 면접 때 안 좋게 보시진 않겠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공백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취준생분들 다 지원을 하면 대부분이 공백기가 없는 상황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면접관분들도 다 그 상황을 알고 있겠죠. 왜냐면은 면접 때마다 다 공백기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백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러면 좀 곤란해요. 그냥 진짜 놀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 실제로 놀으셨더라도 또는 해외여행을 막 1년 가셨더라도 그 해외여행을 내가 어떤 목표로 갖고 거기서 내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했으며 내가 무엇을 얻어왔다, 이런 정도의 에피소드는 준비해 가십시오. 그래서 그 공백기를 나의 깨달음의 그 시기였던 걸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차라리 그게 방어가 되실 거고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실제로 제 동기 중에는 해외여행을 3천만 원인가? 3천만 원으로 해외여행을 2년 동안 한 분이 계셨어요. 공백기가 길었죠. 하지만 그걸로써 면접 때 술술 얘기했거든요. 그때의 경험이나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풀으니까 면접관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시고, 그 지루한 그 면접 시간에 신선한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그 동기는 이제 각인이 된 거죠. 3천만 원 해외여행, 이렇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최종 합격까지 해서 제 동기로 남았습니다. 지금은 잘 다니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백기에 대해서는 이 사례를 듣고 좀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릴 게 약대나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사실 원래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내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은 건 무엇이고 앞으로는 더 방황하기보다는 이제 진짜 확실하게 제약회사라는 진로를 결정했고 여기서 잘 해보겠다, 뼈를 묻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더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간혹 이렇게 약대를 준비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감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게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직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직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거는 제가 간단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QC, QA, 생산, 이거는요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왜 찾기 어렵냐면 다른 산업, 식품이나 뭐 화학공업 쪽 이런 곳도 품질관리, 품질보증, 뭐 생산관리 이런 직무 용어를 다 쓰기 때문에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그 산업 정보가 나와요. 근데 제약회사는 제약회사의 품질관리, 품질보증, 뭐 생산관리의 업무는 다른 산업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특정적으로 좀 찾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찾냐면요, 일단은 여러 개의 공고를 찾아보세요. 공고를 찾으면은 거기에 친절하게 생산은 땡땡땡땡 업무, QC는 땡땡땡땡 업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직무가 뭘 하는지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업무 내용들을 구글링 하면은 그거는 또 정보가 잘 나옵니다. 왜냐면 제약회사에 특화된 키워드들이고 용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고를 통해서 업무 정리를 해보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구글링 해가면서 서칭을 해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제약회사 품질관리, 제약회사 품질보증, 제약회사 생산관리에 대한 업무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요. 이런 게 막 찾기 어렵다 뭐 하시면은 앞으로 제가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그 영상들 기다려 주시면 되고, 그게 좀 더 힘들다 하시면은 제가 오프라인 서비스로 GMP 4시간 만에 끝내는 GMP 강의를 계속 이제 할 예정이니까요. 지금은 1기 모집 중인데 모집할 때마다 신청해 주셔서 진짜 4시간 만에 이런 것들을 직무부터 해서 업무 내용이라든지 GMP의 기초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용해 주시고, 또는 GMP 교육들 있죠. 단국 대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 외부 GMP 교육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수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제약회사 취준생분들이 자주 묻는 베스트 5 질문 2편 영상을 찍었는데요. 일단 날것의 컨텐츠 원고가 없는 상태여서 정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자연스럽게 전달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컨텐츠도 많이 올릴 테니까요. 또는 나중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좀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여러 컨텐츠 해볼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의견 주시면은 잘 반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반기 정말 파이팅하고 저한테 문의 주실 거, 스펙 진단하실 거, 아니면 무료 자소서 첨사 부탁하실 거 아래 그 1대1 채팅방이나 아니면 제약회사 취업연구소 네이버 카페 통해서 해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문의해 주시고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